네. 자, 현재 시간 2025년 3월 15일이고요. 오전 11시 37분입니다. 오늘은 156번째 시간이고요. 바람 계곡에 나우시카를 다루겠습니다. 소개하시죠. 네, 듀입니다. 뭐 준비 안 했어요? 뛰어왔다는 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내가 난데 뭐 이런 느낌. 예. 미야자키 오타쿠의 피가 끓고 있는 듀입니다. 미야자키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미야자키는 아니고요. 다른 걸 많이 좋아하는데. 네. 일본의 애니메이션만으로도 이제 프리토킹 가능해진. 네. 그래, 오늘 뭐 그 얘기 좀 많이 해주시죠. 사실 작품 이거 저도 한 3번인가 본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안 거여서 특히 막 느낌이 새롭게 오고 이러진 않긴 하더라고. 솔직히 이게 상징이 영화가 많은데 미야자키 작품 자체가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용 어렵지 않아요? 저는 미야자키 영화 생가치로 막 이런 거 어려워서 뭔 소리냐 하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렵게 보면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적절하게 시간 관리해서 오늘 2개를 할 거기 때문에 저 2개 하자고 하셔갖고 저 이제 오후에 또 집회 가야 돼갖고 적절한 시간에 끝내보도록 하시죠. 네. 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회사와 일과 치여 살면서 적절한 운동과 살이 많이 쪄가지고 뭐 똑같아 보이시는데. 근데 이제 체지방이 25% 원래 제가 20%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약간 동그래졌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근데 뭐 귀여우니까 상관없다고 합니다. 귀여운 거는 뭐 와이프분한테 물어보시고.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빌바오님 뭐 근황 없으신가요? 근황 뭐 똑같은데 제가 이번 주 내내 저녁에 다 집회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이게 방송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빌바오님 근황이 없어요. 그렇죠. 뭐 근황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저도 사실 이제 근황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서 사실은 제가 추구하는 바는 영화 얘기보다는 근황 얘기가 더 재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나 생각을 하는데 영화는 뭐 사는데 뭐 중요하다고 보나 안 보나 사실은 그렇게 안 중요한데 사실 뭐 토크 자체가 재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미야자키 하야오 나온 김에 애니메이션 혹시 좋아하시나요? 애니메이션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방송에서. 뭐 그래도 뭐 큰 거 뭐 다 그래도 모르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의 세계가 워낙 또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죠? 미국 쪽이나 깊고 넓고 막 일본 쪽이나 마이너한 것도 많고 이래서.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는 일본 쪽의 문화나 뭐 그런 어떤 마이너한 그쪽의 문화를 사실 감성적으로 잘 모르겠으니까. 마이너하다니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이제 메이저죠. 그러니까 제가 성향상 스포츠 좋아하고 그다음에 막 미국 영화 좋아하고 약간 스케일 큰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내면에 좀 집중하고 이런 게 사실 좀 나쁘게 보면 어떤 영화는 그렇게 보일 때도 있는 게 고만 좀 찡찡들 아주 이렇게 보일 정도의 느낌을 주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물론 뭐 거기에 다 감명받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25년대 찡찡거리는 에반게리온 같은 작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별로 하기 싫어요. 좀. 그럼 미국 만화 좋아하세요? 미국 만화? 만화 그걸 잘 안 보죠. 거의. 그러니까 만화를 잘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웹툰도 거의 안 보고 그다음에 만화도 어릴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봤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웹툰, 만화, 애니메이션 중에 그나마 애니메이션을 좀 그래도 좀 봤다? 어렸을 때 축구왕 슈트를 안 보셨어요? 그건 그 어릴 때 뭐 너무 어릴 때 본 거는 뭐 이렇게 축구장 가서 공 손으로 돌린 다음에 차고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다 마음속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고가 이제 막는 거죠. 그 영화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애니메이션의 어떤
방을 따로 만들어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P90에 불꽃 마크 그리셨어요? 에? P90에 불꽃 마크. 저는 안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배구공에 많이 하죠. 아 그렇죠. P90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P90도 뭐 있긴 한데 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릴 때 뭐 봤던 건 사실 그런 어떤 뭐 그냥 크게 그냥 놀이거리 하나 이렇게 보고.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애니메이션? 네. 사이버 포뮬라 좋아했어요. 사이버 포뮬라. 네네. 그다음에 그 아이언 리거라고. 아이언 리거 아세요? 네. 그 뭐 로봇들이 스포츠 하는 거. 그거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말도 안 되는 만화. 네. 뭐 만화가 뭐 말이 안 돼야 더 만화스럽지 않나. 그러니까 거의 소림축구를 로봇으로 하고 있다. 예. 그래 애니메이션 뭐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재밌게 본 거는 진격의 거인하고 원펀맨. 네. 진격의 거인은 할 말이 되게 많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격의 거인 다룬 적 없나요? 네, 없어. 나중에 한번 다루시죠. 진격의 거인 한번 갈까요? 다 보셨어요? 그렇죠. 아니 안 봤어요. 근데 그게 지금 완결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이북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보지 않았다 아직. 애니메이션은 다 나와 있어요. 애니메이션? 뭐 넷플릭스에도 있고 TV에도 있고 볼 때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다 보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저는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근데 게 너무 길어. 이게.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길어. 이시하라 사토미가 그 실사 영화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나왔지 않나? 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본 뭐 영화계 뭐 배우 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이시하라 사토미는 한번 검색하시면 누군지 알아요. 그 뭐 짤이 유명한 배우 아니에요? 고멘 하는. 맞아. 그거는 봤죠. 네. 저는 뭐 애니메이션 최근에 막 스파이 패밀리라고. 그거 봤어요. 네, 그거 재밌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인가? 귀엽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따라하게 됩니다. 뭘요? 그래서 주인공이 말투를 따라하게 되고. 타냐인가? 꼬마애? 아니야. 아니야. 네, 그래서 막 보고 나면 집에 가면서 혼자 와쿠와쿠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와쿠와쿠 뭔지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 순간 뚜님 얼굴에 그 캐릭터가 옆에 겹쳐갖고 귀엽다 그랬잖아요, 내가. 본인이? 예. 약간 아냐가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귀여운 거는 뭐 와이프분한테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요. 뭐 귀엽다는 얘기 좀 들으시나요? 저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듣죠. 집에서 말고? 네, 집에서 말고. 가족 제외? 가족 제외. 어디 누구한테? 뭐 친구들한테도 듣고요. 친구들한테? 네. 귀여운 녀석 이렇게. 친구들한테 귀엽다 얘기 듣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요? 귀여워 보이는 순간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귀엽긴 쉽지 않은데. 그래요. 오늘은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귀여운 녀석 내가 사줘야겠다. 표정이 좋지 않으시네요. 저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닥쳐라 그냥 내라라고 할 것 같네요. 차라리 그렇습니다. 귀엽다. 그리고 뭐 어렸을 때 에반게리온 이런 거 좋아해요. 귀엽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좀 이렇게 폭 열려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귀여운 사람은 김성수. 그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이 먹어도 귀엽게 살고 싶다. 김성수. 오늘 떼오님이 오랜만에 두 명이서 하다 보니까 뭔가 분량을 막 억지로 좀 채워야겠다 이런 그런 게 좀 보이는데 약간 오늘 공백이 많으니까 많이 띄워야지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좀 보이긴 하는데. 왜냐면 나우시카가 생각보다 그렇게 감명적이진 않았어요. 그쵸? 뭐 그렇긴 하죠. 네.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거 그거 또 뭐 좋아하세요? 저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중에서는 이웃집 토토로를 제일 좋아합니다. 토토로도 봤죠. 여기 오는 길에 토토로 벽보 있는 거 보셨어요? 벽화? 있어요? 네. 어디? 저기 무슨 세탁소 옆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세탁소?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어놨어요. 네. 관심 별로 없고요. 세탁소가 있었나? 세탁소가 아닌가? 좀 뭔가 가게 옆에 그려져 있었고. 그래요? 네. 버스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렇게 돌아서 꺾잖아요. 예. 그 직전에 저쪽 끝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운명이다 싶었죠 오늘 방송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 뭐 운명까지 뭐 토토로 좋아하고 소울도 재밌게 봤고. 이야자키 하야오는 다 봤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리고 픽사 좋아하고요.
픽사 그렇죠. 그 정도는 다 보죠. 네. 애니메이션 영화는 그 많이 본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조금 저 시리즈는 좀 힘들어요. 옛날엔 잘 봤는데 지금은 좀 뭐랄까 짧게 보고 끝내는 게 좋다. 진격의 거인은 이제 영화로 더 나와 있으니까 줄여가 그 실사 영화? 아니 그 애니메이션 그 요약해갖고 극장판 만들잖아요. 그걸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봤다는 거 아니면 만화책 앞에 한창 이제 등장했을 때 한 3권 정도까지 나왔을 때 거의 안 본 거네. 그때 봤죠. 제 친구는 진격의 거인을 보기 위해서 삶을 산다라고 말한 친구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예. 근데 완결 나왔는데 안 죽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뭐 약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 나를 안 구해주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막 땡깡 부리는 경우. 보통 그런 경우 이제 까이고 안 죽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네.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정상 없긴 하죠.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는 맞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해보시죠.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를 소개를 할 필요가 있나? 그 정도 유명한 그렇죠. 사람인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일단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본의 거장. 네. 전 세계로 인기 많이 끌고 있고. 네네. 아카데미. 일본 사람이었어요? 네, 미야자키. 나 몰랐네. 그렇죠. 나 일본 사람인지 몰랐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서 아카데미 애니메이션상 2번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일본 아카데미 상이 있군요. 아니요, 일본 아카데미 상이 있는데 미국에서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 2개. 그게 하나가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센과치히로는 2003년도에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그래서 이게 2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일단 인간과 자연, 전쟁과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가지고 이제 전쟁이 이제 닥친다. 지금 우즈베키스탄 여기저기 막 난리잖아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죄송합니다. 이거 노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딱 치기에는 표정이 그렇진 않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상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표적인 작품은 이제 이웃집 토토로 그리고 이게 88년이고 장편 데뷔는 나우시카가 2번째인데 첫 번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건 나우시카가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천공의 성 라퓨타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원령공주. 한국말로는 모노노케 히메. 원령공주 재밌죠. 반대네. 일본어로 모노노케 히메, 한국어로 원령공주. 모국이 또 일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리고 바람이 분다.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에 내한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혐한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혐한이 아니고 옛날에 한국에 하청을 줬는데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았대요. 그 얘기 한 번 했다가 이 사람 한국 싫어한다라고 PC 통신에 누가 계속 글을 쓰는 바람에 오해를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워낙 이 사람은 하청 업체에 대해서 한국이건 일본이건 다 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지금 들고 계신데 좀 힘들죠? 네, 무겁네요 이거. 12인치짜리랑. 좀 까세요 이걸.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자연과 인간관계, 전쟁에 대한 비판 그리고 특이하게 여자 주인공이 셉니다. 여기서도 이제 주로 여자 주인공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천공의 성 라퓨타는 남자인데 모노노케 히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웃집 토토로 다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라퓨타 주인공 남자예요? 본지 오래됐죠. 네, 남자가 공주랑 같이 가죠. 그게 전형적인 이제 보이즈 밋걸 서사인데 돈 벌려고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뛰어난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84년도 작품인데 되게 나우시카가 작년에 만들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색깔이 좋던데. 아닌데 그 정도는 그래도 아닌데 좀 맞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0년 전 작품이 어떻게 작년 같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통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비교군을 통키로 갖다 대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슬램덩크 TV판 아세요? 진짜 조악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근데 90년 초반이잖아요. 93년인가 그래요. 4년 5년 막. 근데 이게 10년 전 건데 이게 더 낫다.
그러니까 뭐 그 시대에 비해서 뭐 좋다 이 정도지. 뭐 그렇죠. 당연히 뭐 아바타가 나오는 시대에. 그 3D니까. 예. 2D 애니메이션 또 따로 봅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뭐 그만큼 좋아한다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미야자키 하야오는 딱 사진만 보면은 약간 내일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이 생겼는데. 뭐 말씀이 좀 심하시네. 아니 무슨 옛날에 봤는데 그때도 이제 백발에 하야오 씨랑 가득해서 약간 신선인가? 약간 이런 느낌 드는데 올해 이제 85세시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85세시면 뭐 또 몰라요. 10년 이상 더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모가 풍기는 게 오히려 또님이 내일 사고가 나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가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 백발과 그 하얀 수염. 네, 하여튼 그 발언에 대해서는 뭐 좀 생각을 정정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 그럼요. 네, 가는 데는 순서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도는 사람이다. 그런 그 정도. 특별하게 미야자키 하야오를 정의를 해본다면. 미야자키 하야오. 드립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드립 표정이 좀 보이는데 드립 준비 표정이 제가 이제 패턴을 한 1년 넘게 배우다 보니까 맞춰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까지 모르죠. 드립 준비를 했다는 건 알 수 있죠. 미야자키 하야오 말고 다른 애가 하야해. 뭐 갑자기 정치로 이렇게 끌어들이신다. 네. 급하게 생각하느라 아까 집회 가신다고 하니까 탄핵당하는 게 맞죠. 하야라기보다는 어디 건방지게 하야를. 옛날에 그 에픽하이 노래 중에 플라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You can fly 하야오 뭐 이런. 그래요. 이래서 내가 3명이서 했구나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맞다. 이래서 3명이서 녹음을 하기로 했지. 좀 깜짝 놀랐어요. 저만 부르시길래. 아니 뭐 그 이분이 그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장빈둥이라도 부를 줄 알았는데 아니시더라고요. 민정님은 다음 주에 오실 거고. 오늘 상당히 오랜만에 좀 피곤하네요. 아침부터. 그렇군요. 장난치지 마시고. 장난까지 그냥 뭐 저는 애니메이션의 거장이고 뻔한 얘기 하지 마시고. 뭐랄까 그럼 뭘 나하고는 잘 안 맞는다. 잘 안 맞아요? 저하고 안 맞아요. 나는 픽사가 좋다. 나는 픽사 말고 여기 누구야? 이 사람 제자 있어요. 제자. 아들? 아니야. 에반게리온 만든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좋다. 에반게리온은 어떤 작품이에요? 에반게리온은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 건담이랑 또 다른 거죠? 다르죠. 이제 건담도 봤어요? 건담은 제가 건담 시드만 봤습니다. 시리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에반게리온은 쉽게 말하면은 너 자신이 되어라라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이제 너무 인기를 끌고 오타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계속 완결 안 하고 계속 이어갔구나. 그래서 완결을 냈는데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나중에 대놓고 화면에 그 오타쿠들을 비춰주면서 니들이 최후의 악당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자신이 최후의 악당이다. 그걸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장판에서는 아예 이전 등장인물들 다 죽여버리고. 맞죠. 그런 결말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인간이 되라, 네 자신이 되라 이러면서 끝나는 작품. 보내줄 때 보내줘야 돼. 뭘 또 자꾸 이해를 못하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감독이 빡친 거죠. 왜 근데 에반게리온은 왜 이렇게 덕후가 많은가요? 뭐라 그래야 될까? 주인공이 좀 에바죠, 에바. 에바요? 아니요? 에바는 로봇의 이름입니다. 그래요? 진짜 잘 아무것도 몰라요. 주인공이 신지인데. 신지. 신지가 이제 뭐랄까 타인의 신경을 워낙 많이 쓰고 하지만 자기 알아주길 바라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막 바깥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TV판 마지막이 몰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면서 끝나요. 잘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했는. 주대 있게 살아라 뭐 이런 거군요. 사람이 좀 욕도 먹을 줄도 알고 그래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뒤에서 욕하겠구나를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일 줄 아는. 어차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공기마찰 같은 느낌. 모든 행동에는 공기마찰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행동에는 어떤 비판, 욕 이런 게 따라오게 돼 있어서 제가 또님이 드립치면 바로 비판하듯이 근데 그러지 않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그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잖아요. 그래서 에반게리온에 그러니까 에반게리온 체화하셨으니까 네. 그죠.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빌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여서. 되게 특이한 게 닮아 있네요. 저희 에반게리온 내용을 보면은 타인이랑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내 말을 제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빠기 쳐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버려요. 그게 뭐예요? 하나로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액체화해가지고 하나가 돼버려. 녹여버려 그냥. 네, 녹여버려요. 죽는 거예요, 다? 네, 그렇죠. 뭐 그걸 이제 거기선 서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좀. 네.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뭐 그런 내용이다. 네. 이러면 또 이제 에반게리온 팬들이 그게 아니다 하고 난리가 나죠. 뭐 원하는 게 뭐예요, 에반게리온 팬들이 그러면? 에반게리온? 아야나미짱 다이스키 뭐 이런 거. 거기 여주인공이 아야나미인데. 그 체 형태를 되게 보고 싶어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 당시 오타쿠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뽑아내 가지고 만든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허상이야를 자꾸 가르쳐주고 얘는 인간이 아니야, 현실에 없어를 알려주는데 사람들은 현실에서 피규어로 그걸 만들죠. 그래서 잘못됐구나. 코스프레를 하고. 네. 그러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이다. 예. 근데 이제 그 에반게리온의 신지,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백발에 맞죠, 단발. 그거는 여자 레이. 걔가 이제 오타쿠들의 모든 걸 합쳐갖고 만든 캐릭터. 그러니까 레이 캐릭터가 그 어떻게 보면 약간 SF 여자 주인공의 전형처럼 돼서 그 오버워치의 디바 아세요? 알아요. 그것도 약간 연결되지 않나 싶은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건담도 좀 아세요? 건담 잘 모릅니다. 건담 모르시구나. 네, 건담은 이제 뭐 서로 로봇 훔쳐가지고 싸우는 건데 건담의 그 기본적인 내용은 네. 좀 비슷하긴 합니다. 내 말은 인간은 왜 전쟁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읽으면은 네.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에스퍼라는 능력, 뉴타입이라는 능력을 얻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서로 교감을 해. 그런데도 전쟁을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내용을 딱 들어봤는데 굳이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전혀 안 들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 일본 문화에 대한 무관심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굳어져 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일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원래 제가 일본 영화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거절당할까봐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 영화 제안은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드립에는 조금 민감한데 영화 제안은 좀 덕분에 만약에 일본 영화를 제안하셨으면 뭐 일본 영화 잘 안 보지만 덕분에 또 보게 되고 이래서 그거는 좋아요. 뭐 추천하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나카시마 테치야라는 감독을 좋아해가지고 처음 들어보고요. 고백이라는 영화나 아니면 온다라는 영화 좋아하는데 저밖에 안 좋아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다뤄야겠다. 뭐 내 잡소리 많이 한 것 같아서 들어가죠 이제. 오늘 작품은 이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고요. 네. 그래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영화가 되게 간결해서 좋았다. 근데 이제 해석할 거리가 많다. 사실 오늘 우리가 미키 17 하려고 했잖아요. 사실 미키 17의 뭐였지? 크리퍼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크리퍼 오무? 그럼 나우시카? 이런 사고의 흐름인데. 나우시카 이번에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어요. 완전 처음 봤어요. 하야 하야 별로 안 좋아한다 했지. 네. 그래서 제가 라퓨타랑 헷갈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었네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 미키 17이 나우시카의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나우시카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래 어땠어요? 네. 그냥 뭐 괜찮다 재밌다. 근데 막 이렇게 자극적이진 않아서 좀 심심하다. 이 정도의 감상입니다. 그냥 저냥 뭐 봤다. 근데 약간 뭐랄까 이거 근데 뒤에 할 얘기여가지고 약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환경 결정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있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폭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번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거 몇 번 봤던 작품이었고 그렇게 집중을 안 하고 한번 봤다가
냅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이 뭐 잘 못 만들었다 이런다기보다는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워낙 다른 작품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다 보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신기할 게 없었을 것 같은. 그렇죠. 40년 전 영화니까. 예. 뭐 작년에 만든 것 같다면서요. 예. 아 근데 이제 어쨌든, 이야기 그러니까 때깔이 그런 거지. 예,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뭐, 그러니까 나우시카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따라 나온 작품들이 쭉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 중에 뭐 그전에도 다른 작품도 있었겠지만 약간 많이 알려진 작품 중에서는 나우시카가 약간 초반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은 영향을 준 작품들이 많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우시카가 있었기에 뒤에 후세들이 있었다. 뭐 아바타도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우시카 나오시니까 아바타 있다. 그래요. 네. 앞에 그 마음껏 떠들 시간을 좀 드렸으니까 조금 자제했다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호흡이 좀 이렇게 계속 막 드립만 치면은 남는 게 없고. 근데 지금 약간 어떤 압박이냐면 오디오를 쳐야 되는 압박이 있어요. 괜찮아요. 3명이 아니고 2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명도 충분히 내용을 채우기에 전혀 어려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고 뭐였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 명작일 텐데 이게 시기상 좀 뒤에다 보다 보니까 감각이 좀 덜한데, 만약에 이걸 처음 보는 약간 중학생 뭐 이런 친구들은 되게 재밌게 보지 않을까. 초등학생이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노래가 좋잖아요 이거. 네, 뭐 노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를 좀 쉬었다 들으시라고. 이거 방금 해놓고 농담 아니잖아요. 농담이 아니잖아요. 진행이 안 되잖아 지금. 농담이 아니잖아요. 농담이야. 농담을 쉬고 표정이 딱 농담 표정이야 딱. 왜 웃으면서 그런 걸 합니까? 그럼 방송을 웃으면서 하지 그럼.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띠오님에 대해서 여러 번 분석을 해보지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재밌으니까 남도 재밌겠지가 너무 깔려 있어요. 물론 모르신다고 내가 하니까. 웃겨야지 남들도 재밌다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죠. 내가 웃기니까 상대방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웃기면 이건 웃긴 거야 라고 생각을 빨리 결론에 도달하는데, 내가 웃기다? 그러면 남들도 웃긴가? 그걸 확인하고 이건 웃긴 거다라는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전 지금 노래를 불렀지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웃기려고 하는 표정이었어 분명히. 노래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 우스꽝스럽겠지. 노래 부르는 게 왜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진심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약간 흉내인데, 어쨌든 뭐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지만 그 말장난 좋아하시는 분들의 한계가 뭐냐면, 내가 웃기니까 남도 웃기겠지가 너무 당연하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남이 안 웃어도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나만 웃긴가라고 생각이 들면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갑자기 화가 나네 또. 그래요. 요새 생각보다 그 말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세상에. 그 생각을 항상 또 하고 있어요. 왜 많겠습니까? 진짜 어쨌든 뭐 그래요. 다시 넘어가서 뭐 얘기하고 있었죠? 어쨌든 뭐 그렇다. 그래요. 뭐 줄거리를 그래도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줄거리를 짧게 얘기하자면 이제 바람의 계곡에 사는 나우시카라는 공주가 있습니다. 공주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게 있어갖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죽어. 상당히 그 미래 예언적인 작품이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막 나무 포자 같은 게 그런 나쁜 걸 뿜어요. 그런 세계에서 이제 우연하게 이 나무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트로페키아라는 도시에 공주가 와가지고 자기 말 안 되는 애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 내 말 듣고서 다 없애버려야 돼라고 했는데, 이제 이전에 걔네 때문에 이제 망해버렸던 국가의 사람이 나우시카 힘을 합쳐갖고 이 자연과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뭐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끊는다고? 네. 신업 정도. 짧게 얘기해야죠. 예,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자연의 하나로 나오는 게 그 오무라고. 네네. 이제 일본어로 하면은 왕충입니다. 왕충. 오. 예, 오가 크다. 왕. 그리고 무시가 벌레인데 그래서 합쳐서 오사카 할 때도 그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무라는 애가 엄청 셉니다. 막 덩치가 성만해. 약간 코끼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기능상. 그렇죠. 네. 그래서 미키 17 보시면은 거기 나오는 크리퍼 중에 마마 크리퍼. 대왕 그죠? 네, 마마 크리퍼만한 애들이 진짜 가득한 거죠. 네, 그거는 약간 그 인간이 외계 생물을 생각할 때 나오는 전형인 것 같아. 그렇죠. 저그도 보면은 이제 무리엄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닮은 건 프로토스의 라바. 비슷한. 라바 적은데요? 프로토스는 뭐죠? 리버인가? 그건 리버. 네, 리버. 네, 리버랑 닮았다. 근데 리버랑 라바랑 또 닮았죠. 네. 그렇죠. 근데 리버가 확실히 근데 모델링이 거의 오무랑 흡사하죠. 그렇죠. 예. 앞에 그 더듬이 나와 있는 건 또 리버도 그렇게 생겼거든요. 뺏겼네 그러면 리버가 블리자드에서. 그렇죠. 예. 그 번데기의 어떤 모양만 좀 다르고, 그러니까 오무는 앞이 크고 뒤로 가면서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디크레센도 같은 그런 느낌인데 리버는 중간이 굵잖아요. 네. 그 정도 차이.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 이거는 이따가 얘기했겠구나. 미키 할 때. 근데 봉준호 감독도 오무를 뭐 갖고 왔다고 안 하고 크로아상을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로아상? 예. 그러니까 거기서 갖고 와놓고 이제 거기하고 얘기하기 좀 연구스러우니까 크로아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죠? 저기 뭐 이왕 나온 김에 그 진격의 거인 보면 거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신병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인류를 위협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진격의 거인 작가가 사실은 이제 자기가 편의점 알바할 때 취객이 자기한테 시비 걸 때 그 모습을 보고 거인이 생각이 났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와닿진 않고. 물론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기가 어릴 때 봤던 나우시카에서 봤던 거신병의 이미지가 워낙 강렬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술 취한 취객의 꼬장을 보면서 트리거가 된 거라고. 두 개를 합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게 뭐 진격의 거인 작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창작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스키마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뭔가 트리거가 딱 터지면서 새로운 걸로 약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또 막상 진짜 새로운 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비슷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뭐 줄거리 뭐 배경 이런 거였고 글쎄요. 근데 이게 보면 뭐 거신병 얘기했는데 뭐 불의 7일이라는 그렇죠. 1000년 전인가? 그렇죠. 불의 7일이 있었고 근데 거신병들이 이제 타국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막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고 다 멸망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자연이 변화가 생겼고 거기서 이제 부해가 생기고 뭐 포자 같은 게 날아다니면서 막 지구를 덮고 뭐 갑자기 오무가 생겨가지고 막 뭐 그 지구를 지배하고 이렇게 됐다 이런 설정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불의 7일, 거신병 이런 것들은 이제 핵전쟁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저는 그 특이한 게 이제 거인병이 아니고 거신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신을 만들려고 한 인간의 신에게 도전하는 신자가 그 신자인가요? 그렇더라고요. 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신에 도전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 그럼 핵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핵전쟁이라는 그게 불바다로 만드는 게 다 그거 아닐까요? 핵전쟁. 뭐 핵이 아니어도 불바다 만드니까요. 어떻게? 방화. 제가 또 방화도 하지 않습니까? 방화는 소방관선에서 커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하지만 지금 저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산불 나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다. 예. 근데 그게 전 지구적으로는 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좀 그렇다.
아무튼 인간이 만들어낸 이거는 핵에 대한 비유가 맞죠. 네, 그런 어쨌든 이 거신병이라는 것도 핵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나와요. 맞아요. 인간이 전쟁을 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지구가 개판이 되는. 그러니까 핵을 의인화시킨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또 보면은 거인에 관련된 서사들이 꽤 많잖아요. 뭐 그렇죠. 진격의 거인도 얘기했고 뭐 걸리버의 연기. 네, 맞네요. 걸리버의 연기는 약간 사회풍자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 보면 티탄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신을 생각할 때 그냥 거대한 인간 혹은 저지전능한 인간, 하여튼 인간의 형태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아닐까라는. 왜냐면 그게 성경 보면은 아담을 만들 때 자신의 몸을 따서 만들었다라고 나와요. 신이 자신의 몸을 따서 만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를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연히 인간이 신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 부모 자식 관계다 신과 인간은 뭐 그런 거죠. 아무래도 성경 자체가 워낙 유명한 그런 저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부회가 나오는데 부회가 확실히 또 핵에 대한 얘기 같은 게 핵이 터지고 나면 이제 그 핵 폐기물 부산물들이 이제 먼지가 돼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렇죠. 방사능. 방사능에 대한 또 비유인 것 같고 그렇죠. 부회라는 것이. 부회라는 게 이제 퍼지면은 되게 뿌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부회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오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오무도 있고 이제 말고 날아다니는 잠자리들, 거대 그렇죠. 잠자리들 막 나오잖아요. 약간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육지는 이제 오무가 거의 나오고 오무 말고 다른 어떤 육상 곤충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날아다니는 곤충은 약간 잠자리 형태. 그렇죠. 약간 그 곤충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들이 옛날에 있잖아요. 막 뭐라고요? 농작물 해치고 이런 거. 그런 게 워낙 많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나우시카나 외계 생명들이 보면은 왜 곤충의 형태가 많잖아요, 그죠? 저거는 분명히 벌레에서 떠왔네라는 게 사실 많고, 그렇죠. 흔히 인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외계 생명체 하면은 그려보라고 하면은 약간 대부분 곤충의 형태에서 나온 것들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저 뭐지 그 영화 중에 미스트 이런 것만 봐도 미스트 그쵸. 그러니까 촉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긴 어떤 여러 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지네나 뭐 이런 거에서 갖고 온 건데 여러 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두 발로 걷고 뭐 물론 따지고 보면 사람도 뭐 다리가 네 개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뭐 그다음에 인간이 곁에 두고 있는 동물들은 또 다리가 네 개. 여기서도 그 피카츄 같은 애 어깨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친구로 본다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리가 4개 이상 넘어가면 징그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게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막 뭐 다리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6개 이상부터는 조금 저거는 이상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사람 그 인류의 건축 기술이 워낙 또 좋아지고 해서 토목 기술 이런 것 때문에 땅을 다 덮어놓고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물기를 이제 딱 확실히 정리를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기라는 게 사실 거긴 항상 생명이 같이 존재하는데 물기를 통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면 이제 화장실만 봐도 이제 변기에서 바로 내려버려서 절대 그 뭔가 차단시켜 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왜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했고 그런 어떤 기술들을 만들고 나서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벌레와 가까이 있는 환경이 건강에 되게 안 좋구나. 그게 그렇죠. 습기가 많다는 거고, 뭐 그거면 이제 습기가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벌레가 전달하는 어떤 병균 같은 게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레를 무서워하는 어떤 기제가 심어져 있어야지 생존에 유리하구나 라는 게 좀 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벌레를 두려워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두렵다기보다는 근데 벌레는 좀 작잖아요, 대부분. 인간의 한
커봤자 손 크기 정도. 근데 대부분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목숨의 위협까지는 안 가지만 그냥 좀 이렇게 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사람 크기만 하거나 아니면 사람보다 크거나 이러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렇죠. 라는 거죠. 안 그래도 조그만 해도 뭐 꼴 보기 싫은 것이 만약에 크게 다가온다. 이제는 이제 불쾌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공포로 바뀐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레에 대한 불쾌감이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인데, 그거를 이제 증폭을 시키면 이제 그 증폭시킨 형태가 뭐 에이리언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외계 생명체의 스테레오 타입이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물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와 전통이 꽤 깊은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또 오무가 또 다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또 있을까요? 근데 뭐 또 보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육지를 쓸어버리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재밌게 화가 나야 얘네가 우리를 쓸어버리고 눈알이 파랄 때는 또 착해요. 그렇죠. 모두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약간 신의 사자 같다는 느낌도 들고. 약간 또 그런 생각 들어. 그 약간 그냥 거대 자연을 예전에는 이제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이런 시절에는 자연 자체를 약간 신으로 모시면서 그렇죠. 그 자연에게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오무라는 것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보면 오무가 떼를 지어서 막 이렇게 오잖아요. 쓸어버리죠. 약간 거대 파도, 뭐 쓰나미 이런 거. 또 여기가 또 일본에서 나온 컨텐츠다 보니까 그 자연 환경에 대한 무서움을 많이 좀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쓰나미가 생명을 가지면은 오무가 아닐까? 그렇죠. 쓰나미를 만약에 이제 생명을 부여한다면 약간 오무. 그러니까 또 보면은 뭐 성난 파도 이런 표현이 있듯이 뭐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을 화나게 하면 무서워진다. 근데 자연을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다. 잔잔할 것이다. 사실 이 영화 자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자연은 인간하기 다름이다. 이런 느낌. 그렇죠. 화나게 하지 말아라. 네네네. 뭐 그런 거를 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계관을 분석해 보자면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부회가 알고 보니까 정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인간이 못하는 어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여기에 나오는 세계관에 나오는 인간들은 자연 재해를 컨트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마스크 정도로 피하는 거지, 적응할 정도는 거지. 실제로 자연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자연은 그걸 해내고 있다라는 점이죠. 알아서. 그러니까 인간이 망가뜨려놓은 지구지만 또 거기서 자연은 자정장을 통해서 뭐 깨끗함을 또 만들어내고 있더라라는 거에서 또 부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오만함을 좀 드러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저 침략하는 국가 토르페키아에서는 부해를 쓸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속어법으로 이제 해오는 그런 인간과, 이제 반면에 자연은 속어가 아니고 이제 개선으로 간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인간이 뭐 자연을 지배하는 척 생각하지만 결국엔 자연보다 인간은 위대하지 못하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생태계의 위대함 이런 걸 또 표현하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요 영화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제 그쵸. 뭐 마스크 안 하면 사람이 죽는 현상. 그래서 포자가 이제 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자연 기술을 발전한들 자연 이렇게 한번 쓰면은 뭐 인류에 거의 한 뭐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뭐 1% 이상이 5만가 아무튼 0. 몇 프로. 미국에서만 0.2%가 죽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봐서는 기술도 자연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또 잔인하게 얘기해 보면 이제 자연의 자정작용을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는 결론도 나올 수 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숫자가 좀 줄어야 뭐 살만하다 이런 해석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엔트로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지? 타노스 아저씨도 한 말. 네네. 그렇죠. 인구가 줄긴 줄여야 돼.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그래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막 80억 막 이러는데. 근데 뭐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인구의 숫자는 30억 정도다. 근데 지금 2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순환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파괴가 돼야 80억 인구가 먹고 산다는 얘기가 돼서 그래요. 숫자는 좀 줄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또 대한민국 출생률과는 또 다른 얘기고. 그래서 그 뭐지 최재천 할아버지 방송 보면은 그분 또 생태학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많아서 그게 주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이제 숫자도 많긴 많은데 또 노년 인구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거 한국 얘기 아니고 숫자로 봤을 때 탄소를 많이 쓰는 인구의 숫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탄소 많이 쓰는 나라죠. 뭐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그냥 농촌에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헐벗고 막 농사짓고 이런 분들이 탄소를 배출해봤자 뭐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헐벗지는 않지 않나요? 헐벗다는 얘기가 이제 옷을 잘 못 입는다 이런 얘기죠. 뭐 헐벗겠습니까? 뭐 어쨌든 뭐 그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막 인구가 너무 많아 줄여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면 되게 선진국 이른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너무 건방진 발언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생활의 편리함을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1인당 그 예를 들어서 뭐 인도의 한 사람의 탄소 배출량과 대한민국 한 사람의 탄소 배출량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우시카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는 나우시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왜 구원자가 여자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을까 생각이 뭐 하야오 작품의 어떤 특성이기도 한데 남자 주인공이 이제 뭐 라퓨타 말고는 잘 없죠. 네, 그렇죠. 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코난도 하야인가요? 미래소년 코난?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 뭐 여자 주인공들이 주로 기억이 나죠. 미야자키 하야오 하면. 그렇죠. 뭐 모노노케 히메도 그렇고 뭐 센가치히로도 그렇고 바랑의 변호도 뭐 그렇고 그래요. 하여튼 그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야오 작품의 여성. 여자 캐릭터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의외로 그 많은 사람들이 남자 캐릭터를 그리는 것보다 여자 캐릭터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을 그릴 때. 네. 이쁜 거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요? 네. 어떤 미적인 추구.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그러니까 남녀노소에게 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남자 캐릭터보다는 여성 캐릭터가 좀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 그래도 과외 선생님 할 때 여 선생님 하고 싶지 남 선생님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왠지 모르겠잖아요. 남자 선생님은 증명이 좀 필요하죠. 네, 맞아요. 그 사람 실력 아니면 남자 선생님은 약간 강사로 그쵸. 다중을 상대하는 강사로는 잘 될 수 있는데 1대1로는 얘가 뭐 해코지할 거. 생각해보면 1타 강사 비중을 놓고 보면 남자분들이 더 많은 거. 근데 약간 그런 과외나 공부방 이쪽은 또 여자분들이 많고. 그렇죠. 남자가 오히려 안 하죠. 교육에 종사하는 게 여성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게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물론 84년에도 마찬가지로 남성들 위주로 만들어왔던 파괴적인 세계관에서는 이제 반기를 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성들의 어떤 경쟁 심리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게 지금까지 아니었냐. 그렇죠. 근데 그 지금까지 바로 답이 나왔냐. 남성 지배가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흔히 말하는 남성성 그 어떻게 보면 좀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겠죠. 이제 남성성이라고 붙여지는 것들 뭐 폭력적인 거는 성이 남성 여성으로만 또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폭력이 이퀄 남자가 아닌데 어쨌든 남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폭력적인 문화들. 그러니까 어떤 대부분은 약간 그냥 이것도 사실 좀 무리한 분류긴 한데.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제 남성들은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은 다들 있는데 여성분들도 다 있고 한데, 근데 그 마음이 이제 남성분들은 그 근육에 의하여 폭력으로 표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여성들의 분노는 사실
그게 신체적으로 표현이 됐을 때 남성들에게 쉽게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약간 그 정도 차이.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반례로 새로운 구원자를 여자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들인 것 같아. 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맞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체계로 봤을 때 어떤 그 자연을 여자로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엄마가 아이를 길러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껴서 인간들이. 최천 할아버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인간만 부계 체계고 나머지는 다 모성 사회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야자키 하야오도 자연이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여성이 주인공, 아무튼 그 모성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긴 하죠. 네, 만약에 자연 관련된 시는 약간 여성의 느낌으로 가는 게, 그것도 저는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달고 다니는 피카츄라고 써 있었는데, 테토 맞나요? 네, 테토죠. 네, 피카츄가 아니라 그 여우다람쥐죠. 네. 그러니까 피카츄도 이제 여우다람쥐에서 왔을 가능성이 또 있죠. 피카츄도 쥐니까 그죠. 다람쥐도 쥐군요. 그렇죠. 설치류. 반짝쥐잖아요, 피카츄가. 아 맞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우시카가 그러니까 피카츄 만드신 분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 오리지널, 나의 오리지널 이티다. 뚱뚱하지 않냐.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주인공 옆에 따라다니는 걸 봤을 때 나우시카와 테토의 관계는 지우와 피카츄의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징계의 거인 작가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추측을 하듯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쟤를 왜 달고 다닐까. 근데 이게 그런 의미라고 보더라고요. 얘는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어쨌든 자기랑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반자로 자연을 생각하는 그쵸. 그 인물을 보여주고,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얘를 처음 만났을 때 손가락 깨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소통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인간이라면 자연이 자기를 공격하면은 보복할 생각을 하는데, 나우시카는 한번 깨물렸을 때 내 소통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고 바로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거 포용의 자세.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또 인간과 그 자연의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그 피카츄라고 해 계속 피카츄로 느껴질 테토와의 관계에서 보여주듯이 이제 나우시카가 테토를 이렇게 포용하듯이 나우시카가 결국에는 다른 나중에 후반으로 가서 더 스케일을 키워서 자연과 인간을 또 연결시켜주고 포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또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나우시카가 왜 엄마가 없는가에 대해서 네,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 엄마가 없지라고 했는데 토토로에서도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있겠죠. 근데 이제 언급이 안 된다는 거죠. 아예 안 나오죠. 근데 이게 뭐 찾아보니까 그 미야자키 하야오 자체가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면은 어머니 아프잖아요. 일찍 돌아가시는 걸로. 그 같은 그 삶을 투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야자키 하야오에. 어머니가 뭐 어렸을 때부터 아파갖고 평생에 계속 누워 계셨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모성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자기가 그런 캐릭터를 잘 모르니까 엄마와 어떤 그런 캐릭터를 모르니까 그렇게 그래서 주인공 캐릭터들이 엄마를 안 나오는 걸로 설정을 했다.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있으면은 딸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새로운 세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미 현실에 순응한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여성이라는 것이 네. 한 사의 여성이 그냥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네네. 엄마가 있으면 그냥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롤 모델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 그것도 뭐 맞는 말씀입니다. 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현실의 나우시카를 좀 연결시켜 보자면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그러니까 세상 지금까지 봤던 시각과 좀 다른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남성 정치인들이 예전에는 더 많았고 지금도 많고 뭐 이게 크게 비율상으로 바뀌기 좀 어려운데 근데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훨씬 많아져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워낙 지금 오죽하면은 얼마나 여자가 없으면은 비례대표 1번 여자로 하라고 강제를 해야지. 있죠? 네. 그러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권력 관계가 정치로 연결이 되어버리고 있으니까. 뭐 인류 비례해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뭐 남자가 뭐 55대 45면은 뭐 국회의원 비율도 남녀가 55대 45로 이렇게 가든지 뭐 50대 50이 어렵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꼭 그 비율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네, 그렇죠. 최대한 가까워야 된다. 뭐 그래야지 그래도 뭐. 그냥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민의를 반영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저희 인간들의 비율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의 비율을 맞춰가는 게 사실은 순리적인 거죠. 네. 이상적인 거고. 그쵸. 근데 이상적일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 약간 우리가 또 좋은 리더로 생각하는 리더의 상이 결국에는 좁혀보면 약간 남성상과 또 비슷해져 버리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리더의 상은 약간 성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서 나우시카가 결국엔 좋은 리더 역할을 했고 또 그런 구원하는 영웅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특이한 게 그 크샤나? 네. 크샤나도 여자고. 그러니까 각 대표가 여자예요. 그리고 저기 어느 날에 페세테? 거기도 여자애가 잡혀가서 죽고. 그랬나? 처음에 동생이 죽으면서 시작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 나우시카를 구해주는 사람들도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 동생 이렇게 살려주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여성이 결국 새로운 세계를 연다. 그렇죠. 그간 인류의 역사를 만약에 종합을 해보자면 사실 남성들의 힘싸움으로 사실 결론을 낼 수 있죠. 본질을 따지고 보면 이제 뭐 전쟁이 계속 있고 막 무기가 계속 발전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도륙해야 끝이 나는 그런 결론의 이야기들로 사실 인류의 역사가 채워져 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성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작품인 것도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놓고 맨 처음에 그 벽화에는 남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저 전설의 사람은 남자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우시카가 그 사람이다. 그게 이것도 이제 리더십이 여성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더해서 그 예언자가 장님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눈으로만 남녀를 봐왔지 그러니까 남자라고 비주얼적인 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은 여자가 뽑힌다. 목소리가 다른데? 아니 어쨌든 행동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실명한 상태라는 것이 또 가지는 의미가 단순히 막 시각적으로 차단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공평하다. 반대로 그러니까 시각이 차단됐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기서는 시각 장애인이라는 얘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가능론 뭐 결정론 얘기는 이렇게 좀 하긴 했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근데 사실 이미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배울 때도 환경 가능론 결정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 상호 주고받는 건데 이걸 왜 배우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생태학적으로 그게 결론인데. 그게 결론인데 왜 환경 열정론, 환경 가능론, 뭐 문학 열정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덮고 45점인 거 맞았습니다. 네. 100점 만점?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세대가 교육을 받을 때는 그래도 약간 환경 가능론, 그죠? 환경 가능론이 인간이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네. 근데 그쪽의 입장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인류가 상당히 오만하던 시절의 이야기죠. 아마 이게 역사를 보면서 옛날에는 환경 열정론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환경 가능론으로 넘어갔고 지금 생태학적 가능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인류가 대부분 환경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적응만 하면 다행인 상황이었는데 이제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좀 이 환경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시즌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절정에 다다랐을 때가 20세기. 그렇죠. 지금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거 환경 쉽게 볼 게 아니다. 컨트롤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겉면으로만 그렇게 보였던 거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걸 좀 깨닫기 시작하는 시기였죠. 90년대 이럴 때가. 그래서 이제 뭐 미야자키 하야오도 이미 일본에서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한 게 아닌가. 당해?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를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아마 84년 기준으로는 상당히 진보적인 스탠스 아니었을까. 그렇죠. 엄청 진보적이죠. 예. 지금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우리 윗세대, 아버지 세대, 뭐 부모님 세대들은 되게 환경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약간 이중적이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랄 때는 자연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마음은 있는데 자연과 친한데 거기서 막 이제 힐링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되게 익숙한데 또 역설적으로 또 막 이렇게 환경 막 개발하고 막 파괴해서 뭐 만들고 이런 거에서 되게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연에서 자랐지만 또 커가면서 그 자연을 개발하면서 또 얻어낸 이익이 많이 있었고 경제적 발전을 또 지켜봤었기 때문에 되게 이중적인 태도가 있잖아. 그래서 자기는 자연 좋아하는데 막 산 허물어 가지고 아파트 짓고 그래서 돈 버는 건 또 좋아하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힐링은 저기 다른 데서 할 테니까 내 땅엔 아파트를 짓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놓고 이제 등산 가고 뭐 이런 거. 아우 서울에는 야 올라갈 산이 없어. 너무 낮아. 산이 뭐 해봤자 뭐 600m밖에 안 돼. 막 이렇게 하죠. 그래 뭐 대충 얘기 다 해봤고 아마 좀 그래요. 나우시카가 그래도 40년 전 작품에도 불구하고 혹시 추천할 만한 이유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만듦새가 되게 짜임새가 강해요. 서사 깔끔하죠. 깔끔하고 뭐 옛날 작품에서도 볼거리도 많고 이게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만화책으로도 그렸는데 내용이 달라요. 컨셉은 같은데. 그래서 뭐 심화반 이걸로도 넘어갈 수 있어서 두 개 다 볼 수 있어서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환경 문제를 우리가 최근에 겪었잖아요. 코로나19라고. 또 언제 그게 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좀 더 와닿는 게 달라서 좀 더 와닿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그죠? 그 계열 중에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 자체도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이 망가졌을 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포스트 칼립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그 자체, 그러니까 그냥 진짜 불바다가 된 상황에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 잔혹한 거를 지켜보고 싶은 재미로 만드는 작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매드맥스 같이요? 매드맥스가 딱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매드맥스는 환경이 망가진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하는 얘기는 이제 인간들의 어떤 만인에 의한 만인에서 투쟁 상태, 그 재미를 보고 싶어한 거니까 콜로세움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망가진 지구를 콜로세움으로 세우는 계열인 것 같고, 근데 나우시카는 그건 아니고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생각,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캠페인성의 작품이어서 그런 계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추천할 수 있는. 아 그렇죠. 예, 예.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은 아이들이랑 보기 참 좋다. 그렇죠. 이게 나우시카가 좀 더 스케일 커지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러면 아바타가 된다.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사실 그 나비족도 결국엔 인간에 대한 얘기고 나비족이라고 그렇죠. 하지만 결국 인간 얘기고 그다음에 다른 행성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 지구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때 약간 씨앗 같은 작품이었다 그런 생각을 드네요. 예. 네. 뭐 마칠까요? 이제 또 미키 세븐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슬레이트. 슬레이트.